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스코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부분이 미리 좀 작용이 돼서 주가가 내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과 연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하락이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오스코텍 자체에 어떤 약점이 부각이 됐다.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오스코텍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10월, 11월을 겨냥을 해서 9월에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자, 오스코텍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 유한양행도 현재 며칠째 좀 하락하고 있죠. 유한양행은 좀 더 탄력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뒤늦게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오스코텍은 최근에 뭐 크게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낙폭이 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우선주의 이 보통주 전환, 요거는 9월 6일 날 상장일이었고, 요 전에 미리 물량이 나온 것도 있고요. 네, 또 9월 6일 날 물량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물량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 양봉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반등을 슬쩍 하면서 네, 그 원인도 제공을 했지만, 하지만 오스코텍의 이 상승의 강도가 더 센 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우선주 보통주 전환권에 대한 부담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마일스톤이나 매출, 로열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까지는 그 자회사 제노스코 이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그 10월까지 일단계적으로 그 상장 신청을 좀 해야 기술성 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성 평가 점수는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이 일단 해소되고 그리고 제노스코 건에 대한 기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임상권, 그러니까 세비도 플래닛이라든가 또는 덴피 본티닙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얀센의 그 SC 제형 이 허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오스코텍은 반전을 이제 시도를 하는 초입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대개 한 4, 5만 원, 한 5만 원 근처죠. 아직까지 뭐 그 증권사 목표가 도달하지도 못했고요. 자,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죠. 네, 여기서 뭐 하락이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단계적으로 꼭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재료가 언제 나오느냐. 네, 이게 나오면 우리가 좀 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리미리 정보를 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좀 받고 매매 사인을 좀 제대로 받으려면 오스코텍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새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그
프로의 예상은 제가 지금 드린 그런 어떤 윤곽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는 정확한 타임 사인을 받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